하얀 웨딩드레스가 꽃처럼 피어나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작은 예식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예식장 곳곳에서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삐 오갔습니다. 꽃 장식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하객들을 맞이할 의자들이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준비 다 됐나요? 예식장 코디네이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혼식 시작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 확인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 대기실 안에서는 수연이가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 넘치던 그녀의 얼굴은 오늘따라 조금 침울해 보였습니다. 물론 결혼식을 앞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밝게 웃어볼래? 결혼식 날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수연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버지가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친구 민지가 대기실로 들어와 수연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아저씨도 하늘에서 널 축복하고 계실 거야.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12살 때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최전방 부대에 파견되었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를 전사자로 선언했고 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12살이었던 수연이는 아버지의 부재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실감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방금 전에 예식장 입구에서 초기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셨어. 곧 올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수연이의 어머니 박정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그녀는 딸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정숙 씨는 딸에게 다가가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15년간 홀로 딸을 키워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니? 정숙 씨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남편의 부재는 더욱 쓰라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수연이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그냥 오늘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녀의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위로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15년 동안 그런 말로 자신과 딸을 위로해왔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하객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모두가 수연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랑 측 대기실에서는 민우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회사 모임에서 수연이를 처음 만났고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반해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연이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그녀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민우의 동생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돼서. 무슨 소리예요? 형이랑 수연 누나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연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이 사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결혼식이 끝난 후 깜짝 선물로 액자에 넣어 주려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수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시간이 흘러 결혼식 시작 30분 전,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지들과 지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기쁜 날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결혼식이 단순한 결혼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예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꽃장식, 음악, 그리고 주례자까지. 주례는 수연이의 대학 은사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수연이의 삼촌인 정숙 씨의 오빠가 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 혹시 주례 선생님 도착하셨나요? 예식장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네요. 곧 오실 거예요. 정숙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결혼식 시작 10분 전인데 아직 주례자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이런 말도 안 돼. 정숙 씨는 갑작스런 소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객들이 예식장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나이가 60을 넘었을 테지만 곧게 편 허리와 단정한 양복 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왼쪽 팔은 약간 불편한 듯 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객들은 그를 알아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의 친구가 놀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저기 좀 봐. 정숙 씨는 이미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밖에 좀 나와봐.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정숙 씨가 문 밖으로 나가자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는 수연이의 아버지, 15년 전 실종되었던 김영호 씨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여러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나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정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꿈인가? 환상인가?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오늘은 우리 딸 결혼식이잖아. 그 말에 정숙 씨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연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례자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수연이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 얼굴,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호 씨는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구나. 그 순간 수연이의 메이크업이 눈물로 번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기적 같은 재회 앞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가 결혼식 날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식장 담당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혼식이 곧 시작되는데 주례자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숙 씨와 수연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주례자가 방금 도착했어요. 바로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예식장 담당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예식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세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의 결혼식인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니? 그때 신랑 민우가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연이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수연이는 눈물 섞인 미소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수연이에게서 아버지가 군 복무 중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가 살아서 결혼식에 나타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우입니다. 영호 씨가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주례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가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15년 만에 갑자기 딸의 결혼식에 나타나 주례를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정숙 씨와 수연이는 대기실로 돌아와 급하게 메이크업을 고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정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내 아버지가 맞아? 그분의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어. 수연이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이제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준비됐니?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준비됐어요. 예식장 안에서는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결혼식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지만 이미 이 결혼식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하객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은 주례대에 선 김영호 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실종되었던 군인이 갑자기 딸의 결혼식에 나타나 주례를 서게 된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영호 씨를 알아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속삭였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신랑 민우가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례대 앞에 서서 영호 씨와 눈을 마주쳤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웨딩 마치가 연주되기 시작했고 모든 하객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이가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삼촌이 그녀를 에스코트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은 베일 속에서도 빛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딸을 제단 앞까지 데려온 후 그녀의 손을 영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15년 전에 끊어졌던 부녀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딸의 손을 받아들고 이어서 그 손을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합니다. 영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수연이의 손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주례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호 씨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북한 지역에서 임무 수행 중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겨우 6개월 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아있는 포로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영호 씨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결혼식이 특별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제 동료들이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오늘이 제 딸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당당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정숙이는 홀로 우리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멈추고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 그녀가 혼자서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례자로서, 다른 하나는 신부의 아버지로서입니다. 주례자로서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저는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을 믿고 존중합니다. 영호 씨는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의 약속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지만 매일 아내와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나 거리에 의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만큼 제 딸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항상 첫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포로 생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만큼 강합니다. 영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너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아빠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한다. 예식장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하객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영호 씨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들, 전우들, 친척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오늘 처음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호야, 정말 너였구나. 눈으로 직접 봐도 믿기지 않아. 영호의 대학 친구 김민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군대에 함께 입대했던 사이였습니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죽은 줄만 알았던 내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될 줄은. 영호는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얼굴들이 낯설었지만 그 중에는 오랜 기억 속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대령님, 살아계셨군요. 영호의 부대원 중 한 명이었던 이상현 대위가 경례를 붙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 없네, 상현아. 더 이상 나는 군인이 아니야. 영호가 웃으며 그의 경례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니요, 대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북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젠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현의 눈에는 궁금함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딸의 아버지로 있고 싶구나. 영호는 부드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겪은 일들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는 특별한 날인 오늘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숙 씨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의 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영우 씨가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의 오랜 친구 미영이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때로는 이게 다 꿈인 것 같기도 해. 정숙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영우 씨는 정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수연이의 결혼식에 참석하셨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미영의 말에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영호와 정숙은 잠시 조용한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그들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네 아내 정수가 내가 없는 동안 너무 고생했지.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 있어서 다행이야. 매일 밤 꿈에서라도 볼 수 있기를 기도했어. 그런데 진짜 돌아왔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혔을 때는
금방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점점 작아졌지. 그래도 너와 수연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어. 영호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대견했는데 직접 보니 더 자랑스럽더라. 수연이는 항상 너를 닮았다고 했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알았어. 너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물려받았다는 걸.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딸을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행복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내 이야기를 묻곤 했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무엇을 좋아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 정숙의 말에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땐 어떻게 대답했어? 너는 용감하고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수연과 민우가 함께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잠시 사진 찍으러 오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그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15년간 실종되었던 영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없던 시간 동안 놓친 순간들, 딸의 첫걸음마, 첫 등교, 대학 입학, 수많은 생일과 명절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모두가 모였다. 영호, 정숙, 수연, 민우,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영호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실감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가족과 재회하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으니까. 사진 촬영 후 영호는 민우에게 다가갔다. 민우는 갑자기 나타난 장인어른 앞에서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다. 민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수연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같은 회사에 취직하며 관계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영호는 딸과 같은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위에게 호감을 느끼며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한편 피로 연장 한쪽에서는 정숙과 민우의 어머니 경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여인은 자녀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따뜻한 감정을 나누었다. 특히 정숙은 아버지 없이 자란 수연이 이제 민우를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된 것에 안도했다. 피로연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축하의 노래와 춤이 이어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15년은 춥고 어두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기억을 씻어내릴 만큼 따뜻하고 밝았다. 수연이 다시 영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오늘은 수연의 특별한 날이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한 가지만은 말했다.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그를 살아남게 했다는 것. 그 순간 수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고 정숙도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했다. 세 사람은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주변에 있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의 재회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가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여행에 적합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약간의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방문을 노크하며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고
수연은 거의 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수연의 마음속에는 감격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결혼도 큰 이벤트였지만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귀환은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객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없는 딸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연장 밖에서는 모든 하객들이 그들을 배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줄로 서서 통로를 만들었고 꽃잎과 쌀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민우가 나타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의 말을 던졌습니다. 행복과 사랑과 건강을 기원하는 목소리들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의 소리 속에서 수연은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영호와 정숙은 통로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떠나기 전 수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영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릴 때 이야기도 듣고 아버지가 겪으신 일도 듣고 싶어요. 영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수연아,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단다.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눌 날들이 많을 거야. 수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돌아오신 게 꿈만 같아요. 나도 그렇단다. 하지만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야. 앞으로는 내 곁에 항상 있을게.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의 기억,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기 전 그녀를 안아주던 그 따뜻함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연은 정숙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숙은 딸을 안아주며 그녀의 행복이면 충분하니 이제 자신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 신부는 준비된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수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있었습니다. 영호는 딸과 사위를 배웅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이 차에 오르자 하객들은 일제히 쌀을 뿌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영호와 정숙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차의 뒷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떠나는 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연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마침내 영호와 정숙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과 어떻게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호는 신중하게 천천히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도 역시 오랜 시간 홀로 있었고 지금의 세상과 가족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숙도 동의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영호와 정숙은 함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들이 자신들을 지켜봐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숙도 종종 밤하늘을 보며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영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에 영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였던 것입니다. 영호는 내일부터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법적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부터 신분증 발급, 일자리 찾기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영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집은 여전히 영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정숙은 영호가 돌아올 것을 믿었기에 그의 흔적을 모두 간직해 왔던 것입니다. 영호는 감동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숙은 그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정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녀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힘들었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며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호에게는 15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호는 창밖으로 변해버린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새로운 도로들, 그리고 수많은 네온 사인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했다고 중얼거렸고, 정숙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들의 집은 그대로라고, 영호가 좋아하던 물건들을 모두 보관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그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앞에는 15년 전에 떠났던 집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더 크게 자라 있었고 집의 외관도 약간 변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었고 영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그곳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온 곳이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수연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영호는 한 장 한 장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놓친 딸의 인생이 그 사진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연이가 자랄수록 영호를 닮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 사진에서 대학 졸업 가운을 입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제 그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그들처럼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고 영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소파는 새 것이었지만 위치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정숙은 차를 한 잔 할지 물었고 영호는 고맙다며 수락했습니다. 정숙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영호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TV 선반 위에는 예전 영호가 사용하던 골동품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다가가 시계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시계는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으로 영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이 이 시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정숙은 차 두 잔을 들고 돌아와 영호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의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영호 씨, 어떻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당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가 난파됐을 때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하지만 의식을 잃고 낯선 섬에 떠밀려갔지. 그곳에는 현대 문명과 거의 단절된 작은 마을이 있었어. 그런 곳에서 15년을 어떻게 견딘 거예요? 처음 몇 년은 매일 해안가를 뒤지며 돌아갈 방법을 찾았어. 하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져갔지. 그곳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나도 그들의 삶에 적응하게 됐지. 지난해에야 큰 화물선을 발견하고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곳에서 다른 가족이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가족이라도 생겼나요? 영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런 적 없어. 내 마음속엔 항상 당신과 수연이가 있었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임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도 영호가 없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연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감동하여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오랜 시간의 이별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영호는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숙도 동의하며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호는 문득 자신의 옛방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방이 아직 있는지 묻자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먼지만 털어주고 그의 물건들은 그대로 두었다고, 때로는 그의 냄새를 맡으러 방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예전 그대로의 침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그가 좋아하던 책들이, 벽에는 그가 수집하던 우표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영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중얼거렸고, 정숙은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앉아보았습니다. 매트리스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침대 프레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베개를 만져보았고 베개 밑에는 그가 15년 전에 읽다 만 책이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것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에 영호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함께 앉아 처음 몇 년은 매일 밤 이 방에서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호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지만 수연이 있었기에 강해져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더 빨리 돌아오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지만 정숙은 그의 귀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내일부터 많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법적 문제, 보험 문제 등을 언급했지만 정숙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영호는 동의하며 이제는 자신이 정숙의 곁에서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영호는 정원에 나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달빛이 아름답게 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은 예전보다 더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영호가 심었던 작은 나무들은 이제 훌쩍 자라 있었고 정숙이 가꾼 화단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정원이 아름다워졌다고 감탄했고 정숙은 수연과 함께 가꾸었다고, 주말마다 여기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호가 좋아하던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특별히 신경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원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벤치는 영호가 직접 만든 것으로 15년이 지난 지금도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별이 참 예쁘네요. 정숙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섬에서 매일 밤 이렇게 별을 보며 당신과 수연이를 생각했어.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됐지. 우리도 종종 별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어요. 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수연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 별을 찾자며 밤마다 하늘을 봤죠. 아빠 별이라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가 5살 때 가장 밝은 별이 당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아빠 별에게 인사하고 잠들곤 했죠. 아빠, 오늘도 잘 지냈어요. 나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빨리 돌아와요라고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구나. 정숙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잖아요. 앞으로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요. 놓친 시간을 다 채울 순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내면 돼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매 순간이 소중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밤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왔습니다. 정숙은 약간 떨며 영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고 영호는 자연스럽게 팔을 벌려 그녀를 안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몸은 서로에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영호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영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집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감정, 그 따뜻함이 진정한 집이었던 것입니다. 영호는 정숙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이 가정을 지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정숙은 이제 함께 지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15년 만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자 그들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들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호 씨,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영호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약간의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이 순간을 꿈꿔왔어. 당신과 함께 눈을 뜨는 아침을.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됐어.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정숙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요. 영호 씨. 나도 사랑해. 정수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수연과 민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 시아버지와 사위, 그리고 머지않아 태어날지도 모르는 손주들까지. 영호는 그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인생의 예측 불가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련을 통해 그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영호와 정숙의 집은 평화롭게 잠들어 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앞으로의 날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영호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다짐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집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섬의 작은 오두막에서 눈을 뜨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